안녕하세요. 미국지수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텔이 CEO 사임 소식에 급등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 중이었는데 방금 하원에서 통과했다는 얘기 나왔네요. 상원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맥코넬 원내대표는 찬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여줬는데요. 왜냐면 검토를 해보겠다.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공화당 원내대표는 적극 트럼프를 방어해줄 수 있었는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뉴욕 쪽에서는 느끼기 쉽지 않은데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긴 나오네요. 그리고 백신 이야기로는 존슨앤존슨이 보관하는 온도가 좋아갖고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연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사항은 아닌데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이 2월 중순까지 유럽 전역에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관하기 쉽고 가격이 굉장히 싸죠.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 인사들이 긍정적 발언을 했어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했고요. 연준에서 정책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 축소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금리가 오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봐도 금리가 내릴 때 증시가 내려갔고요. 금리가 오를 때 증시가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것에 반응하는 이유가요, 저금리 섹터들이 성장주인데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선호도가 높은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성장주보단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 때문에 주도주가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게 에너지주, 금융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너지주가 한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었죠.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 썬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디스코방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석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시를 읽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호재는 많은데 폭락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썬런을 픽업할 수 있었던 거는 썬런 기업 분석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픽업했던 이유는 기업 실적, 기업 분석 저는 많이 하지 않고요. 증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이끌어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증시를 계속 읽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런 같은 걸 픽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추이, 레모네이드, 펠라톤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이 처음에는 펠라톤은 테마주에 엮여 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하락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적정 주가 찾아가는 거라고.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테마주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을 하지만 테마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 회사만의 적정 주가가 필요하므로 주가를 찾으니까 오늘 최고점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증시가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항상 해드리는 거예요. 증시가 기업 분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해드리는 백신 이야기, 금값 오른다, 그 외 배터리 이야기,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해주는 게 쉬운 일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0% 맞진 않지만 기업 분석만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 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 CEO는 반도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재무에만 신경 쓰는 사람에서 인텔의 성장을 많이 저하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임한다 그러니까 급등했죠. 이 CEO 때문에 AMD한테 밀리고 애플이 칩을 직접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CEO 사임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로는 친환경, 자율주행, 인도 법인에 곧 등록해서 인도의 전기차를 공급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 나왔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아마 거기 전략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사업을 하는 게 큰 수익화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어제 GM 전기차 벤을 생산해서 납품할 거라고 하고요. 금융주는 UBS에서 웰스파고를 상향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쵸? 저는 아마존을 다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거를 매도하면서 이게 리밸런싱 하는 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들 굉장히 힘드셨죠? 지금도 힘드시고요. 좀 수익 좀 날려고 하면 떨어지고, 수익 좀 날려고 하면 떨어지고. 제가 리밸런싱 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지껏 달려왔는데 수익률 작은 것을 과감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률이 그동안 좋았던 걸로 해서 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추이나 썰런,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그런 회사를 찾을 준비,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놓거나 하는 겁니다. 무조건 현금화를 했다고 바로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을 사기 위해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뭔가 종목을 발휘하기 위해서 혹시 조정장이 있지 않나 해서 현금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할 때 몇 퍼센트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큰 회사에서 하는 몇 퍼센트 현금화, 몇 퍼센트의 투자, 몇 퍼센트의 리밸런싱, 그거랑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큰 돈을 돌리는 거랑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돌리는 거랑 똑같은 비율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그랬죠. 주식 쉽게 하시라고. 그냥 리밸런싱, 너무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익절, 수익 좋은 걸로 갈아타시고, 아니면 현금화 시켜놓는다 하면 되지. 여기서 20%라고 현금이라고 했는데 25% 됐네, 5%는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쓰실 데 없으면 현금화 시켜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뺐는데 올라간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자리에 맴돌았어요. 대략 박스가 3,338불, 그리고 3,087불, 3,100불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지금 현 시대에 주가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사느니 테슬라 3주를 사겠어요. 누가 아마존 한 주를 사겠어요? 이 움직임이 또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분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현금이 아마존 종목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아마존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땐 시대에 맞지 않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스플릿을 하거나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높게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열심히 홀푸드 마켓 샀죠. 그래서 뭐 LA에 다른 마켓도 오픈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적인 것도 풍부하게끔, 그리고 사람도 고용해갖고 홀푸드 딜리버리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확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뭔가 사업 구조가 하는 건 많은데 성공적인 게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게 없어요.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리밸런싱 같은 거는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주가의 가격이 너무 매력이 없어요. 무브먼트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제가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바 떨어지다가 올랐죠. 바바 제가 멘탈선 225불 잡아드렸고요. 옵션방에서도 225불에 매수 아주 잘 해가지고 오늘 이곳 정확히 240불군에서 매도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차트 좀 보잖아요.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바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죠. 그것에 또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느끼시지만 스펙주 굉장히 핫해지고 있죠. 스펙주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아직도 스펙주랑 우리가 기존에 하던 우량주 그리고 페니주 아직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스펙주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굉장히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TSM 아시죠? 아침에 기업 실적 있습니다. TSM 있으신 분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는 디스코방에 오시면 주식 매수 알람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LAGR입니다. LAGR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31불 36전 이 자리가
멘탈선은 30불 부근, 그리고 올라서줘야 되는 건 35불 되겠습니다. 줌입니다. 줌 같은 경우는 제가 디스코방에 이거 상승할 때 됐는데, 계속 상승할 때 됐는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터져줬네요. 그래서 밑바닥 잘 긁고 올라왔고요. 멘탈선은 346불 부근 되겠고요. 올라서줘야 되는 부근은 386불. 근데 아직은 횡보기가 보입니다. 이거 올라가고 나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간 눌림을 줘갖고 내려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를 다시 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364불 부근, 불안한 매수자리, 그리고 멘탈선은 346불 부근. 그리고 만약에 368불 위에서 장이 시작되면은 368불 부근이 불안한 매수자리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만들어 놓은 선 여기까지 왔고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저의 전에 영상 보시면 제가 미리 찍어 놨을 거예요. 여기 왔고 맞고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멘탈선 같은 경우는 약 249불, 근데 오늘 249불 20전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건 꼭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테크주 반영이 되면은 아마 저 밑에까지 하락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테크주가 반영 조정이 오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255불 위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마지막 멘탈선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래로 떨어질 걸 안다고 해도요.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하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장이 왔다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멘탈선은 떨어져도 빨리 복귀를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멘탈선의 의미요. 지금 같은 경우는 252불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 아래로 249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보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약간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니까요. 약간의 상승세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AI입니다. AI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추이했고요. 저희가 봤던 옵션방에서 봤던 멘탈사는 131불, 여기서도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위로해서 발산을 준비하는 멘탈사는 약 131불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바로 날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의 누름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38불 부근 불안한 매수자리, 134불 매수자리, 132불 멘탈선, 그 밑에 약간 밑에까지 130불까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 좋고요. 그리고 여기 21선 부근에서 매수자리, 불안한 매수자리 되겠어요. 224불, 225불 부근 되겠고요. 마지막 멘탈선은 215불까지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상승 추이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퀘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서도 제가 봤을 땐 스퀘어, 페이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업 구조는 결국 돈, 은행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은행주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저희 미국에는 트레이딩을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많죠. 거기는 로빈후드나 다른 플랫폼 보면, 예를 들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25,000불을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계속 그것만 지켜준다면은 언제든지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며, 그리고 기본 어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얼마큼 넣어놔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JP몰간, 체이스뱅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열려면 1,500불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있어야 되고, 1,500불 쓰다가 1,500불 밑으로 내려오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1,500불을 계속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1,500불은 뭐예요? 체이스뱅크에서 갖고 있는 돈이 되겠죠.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사업을 해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건을 사고 제가 리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리턴할 것을 돈을 리펀을 받을래 아니면 아마존에 그냥 묶어놓을래 하니까, 묶어놓게 하니까 그럼 물건 리턴하지 마. 왜냐면은 shipping비가 더 들거든요. 물건값이 13불이었어요. shipping비가 미국에서 제가 시킨 것만 해도 shipping비는 보통 한 8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마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2불 정도 남는 걸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런 장사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돈을 자기 회사에 묶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 돈.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뱅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리턴하잖아요. 영수증 없으면은 스토어 크레딧.
그러니까 자기들 가게에서 무조건 쓰게끔 만드는 카드에다가 적립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업 구조 이거 정말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스퀘어, 페이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은행 이런 쪽의 사업 구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업 구조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페이스북이나 비자 둘 같은 그런 비슷한 회사들이 만나갖고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고점 탈환을 해야 되고 지금 차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20불, 215불은 멘탈 부분이라고 했고요. 220불 묵은 매수자리 그리고 지금 232불 장외에서 돌고 있는데 230불에서 225불까지 해서 매수자리 좀 폭은 넓지만 날아갈 거가 혹시 상승 추이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230에서 225까지 지워졌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의 거기서 계속 분할 매수로 1불 차이로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위에 230에 들어갔다면 225에 또 사고 싶다 하면 조금만 들어가고 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또 매수하는 걸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라가도 어차피 매수 자리는 다시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